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아예 접기로 했습니다. 인수 후보는 있었다는데 그럼 왜 안 팔렸을까? 까놓고 얘기해서 이 정도면 LG전자가 안 판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증권가에서는 그러면 LG전자의 실적이랑 목표 주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계셨죠? 오랜만에 오늘은 LG전자 얘기 한번 해볼까 해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26년 만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데 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예 철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업을 접을 것이냐를 두고 좀 양갈래길에 놓여 있었는데 결국 접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 LG전자 스마트폰이랑은 나름 추억 있으신 분들이 꽤 있을 듯 합니다. 뭐 초콜릿폰부터 샤인폰, 프라다폰은 옛날에요. 안 믿으시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프라다폰 갖고 있으면 뭔가 좀 간지가 나고 진짜 돈 좀 썼구나, 진짜 뭐 럭셔리하게 핸드폰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 들 정도로 꽤 히트를 쳤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상대적으로 이건 좀 최근인데 그 G 프로2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나름 그때 당시에도 성능이나 어떤 카메라 면에서 다 만족하긴 했습니다. 발열도 별로 없었고요. 물론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좀 안 돼 있다라는 혹평도 있긴 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쓰는 한도 내에서는 불편함 없이 잘 썼죠. 실제로 당시에 해외 매체들이 어떤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제 기억으로 G 시리즈나 G 프로 시리즈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저도 이전 쓰고 다시 갤럭시로 갈아타긴 했는데 그때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서도 제가 갤럭시로 다시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페이 서비스였거든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긴 한데 당시에 삼성페이가 처음 도입되고 나서 그 MST 방식이라 이거 진짜 편리하다. 물론 나중에 이마저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NFC 방식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때 신용카드 단말기에 그대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 진짜 놀랍고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LG는 그때 내놓는 게 LG페이라고 해서 그때 NFC 방식이긴 한데 그게 실물 카드로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카드라고 해서 앱에 연동하는 방식이었는데 카드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지갑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페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건데 LG페이는 이걸 사용한답시고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LG전자가 이외에도 프렌즈 모듈 이런 시도도 했었고 꽤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 많이 시도를 하긴 했었거든요. 내놓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뭔가 혁신이 아니라 그냥 혼자 딴 길 가는 느낌? 그런 걸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블 폰이 대세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걸 접는 게 아니라 폰 두 개를 모듈을 통해서 이렇게 접는 식으로 참 신박하죠. 생각해보면 이거 이런 적도 있었고 제품 라인업도 G 플렉스, G 프로 시리즈, G 시리즈, V 시리즈 라인업이 너무 많았어요. 최근에 나온 LG 윙 같은 경우에 이거 좋을 뻔하다가 이거 신박하다, 그리고 옛날 그 가로 붙는 느낌도 나오고 했었다가 역시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슈로만 남게 됐고, 올해 초에 그 롤러블 폰 LG전자가 공개를 했었는데 이건 대박이다, 이것만 이렇게만 나오면 진짜 대박 치겠다라고 드디어 LG전자가 한 건 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던 거 조금만 더 버티다가 롤러블 폰 나오면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스마트폰 사업 철수가 결정나면서 롤러블 폰도 이제 날아간 거죠. 이건 그냥 뒷얘기긴 한데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롤러블 폰 공개되고 나서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해? 정말 이런 게 나온다고? 문제 없는 거야? 라는 반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워낙 제품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나온 가설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좀 비싸게 팔려고, 그러니까 가치를 좀 높이려고 혁신적인 거 한번 보여준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치를 높여가지고 좀 어마어마한 걸 보여준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사업부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여준 거야 라는 말들도 있었는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고요. 어쨌거나 결국 수많은 시도와 우여곡절과 어느 순간부터 소비자들의 동정까지 받아가면서 꾸역꾸역 끌고 왔었던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였는데 결국 이 그룹 내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던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진짜로 털기로 한 거죠. 자, 그럼 매물로 나온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왜 팔리지 않았을까?
아무리 적자를 내는 사업부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살 법도 하죠. 그리고 이런 관련 통신 기술을 토대로 해서 자율주행차에 써먹을 게 은근히 많기도 하고 또 뭐 IoT 관련해서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팔리려면 충분히 팔렸을 법한데 왜 안 팔렸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LG전자에서 그 스마트폰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지난 1월 이후부터 그때 당시에 베트남 빈그룹이랄지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니면 독일 폭스바겐처럼 꽤 크고 꽤 괜찮고 꽤 돈이 많은 기업들이 인수협상자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얘네들이 정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수할 기업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것도 역시 들려오는 얘기로는 일단 사업부를 통째로 이걸 다 인수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적 적자가 5조 원이나 되는 사업부를 인수하기에는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몇 기업들은 분할 인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게 여의치 않았던 게 자 그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분할 인수를 하면 어디까지 내가 특허권 양보하고 어디까지 특허권을 내가 가져갈 거야, 이것도 되게 애매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자와 피인수자 간에 첨예한 문제 대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몇 개랑 소프트웨어 좀 가져가자고 그러니까 적자 사업부 인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LG전자가 모바일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들을 함께 넘겨받은 이후에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사업과 좀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건데 정작 사업부는 사는데 LG전자가 갖고 있는 특허권은 못 준대. 그러면 매력도가 이거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전장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LG전자 입장에서는 핵심적으로 쓰일 어떤 통신 관련 특허들을 통으로 넘길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전에서도 LG전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전 IoT에서도 쓸 수 있는 특허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회사에 넘기게 된다면 LG전자 자체의 경쟁력이 확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절대 이거는 못 내준다 라고 한 거죠. 하다 보니 양쪽에서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뭐 협상의 진척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LG전자도 돈을 받고 사업부를 파느니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지키는 차원에서 인수가 아닌 철수로 이번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아무튼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LG전자의 몸집은 더 가벼워졌죠. 적자 사업 털어내고 원래 잘 나갔던 사업이랑 새로운 먹거리,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전장 사업에 더 집중하기로 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에 오스트리아의 그 차량용 프리미엄 헤드램프 기업인 GKW 인수를 하면서 전장 사업 부분에 신호탄을 한번 쐈고, 그리고 오는 7월에는 또 자동차 부품업체 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협력법인이 출범을 하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그 마그나가 애플카를 제조할 준비가 됐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애플의 러브콜을 이례적으로 보내놓은 상황이라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LG전자랑 애플카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기대감은 높아져 있고 그동안 돈 까먹었었던 사업부를 정리하고 이렇게 돈될 사업에 집중하기로 하다 보니까 LG전자와 또 LG전자 주가에 있어서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일단 LG전자가 이사회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걸 발표한 4월 5일에 장중에 순간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4% 올랐다가 금세 다시 좀 힘이 빠졌었는데 사실 이런 철수설 얘기가 나왔던 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시나리오다 보니까 좀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맥락에서 좀 당장 주가는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이날 하루 만에 주가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적자 사업부를 뺀 LG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주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일단 하루를 한번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한다라는 LG전자의 발표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증권사들은 과연 리포트를 어떻게 낼까, 실적 전망치나 목표 주가를 어떻게 바꿀까,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기다려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봤더니 일단 4월 6일 기준으로 목표가를 올린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도 참고하셔야 될 게 올린 목표 주가가 21만 원이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증권사들은 이미 그 정도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의 수준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였고요. NH투자증권은 그 전에 19만 원 목표 주가 잡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올린 건데
뭐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인해서 올해 2분기부터 어떤 실적 변화가 클 것이다 라고 NH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의 적자 규모를 생각했을 때 연간 영업이익으로 보면 한 3조 6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도 예측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아직 수정하지 않은 다른 증권사들도 사실 의견은 대체로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가전이랑 TV 부분에서 호실적은 계속 날 거고, 그리고 이제 적자 사업부를 털어냈으니까 향후 실적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이미 좀 줄줄이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고, 또 4월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LG전자의 주가가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보다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굳이 목표 주가를 이 사안이 나왔다고 한 번 더 올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실적 추정치, 그리고 정확히 말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는 다시 수정되고 또 계산될 수밖에 없고요. 자연히 증권가의 어떤 실적 전망이나 투자 의견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하던 사업, 그리고 힘을 실은 사업에 어떤 승부를 좀 봐야 되는 LG전자이고, 여기서 실제로 좀 성과도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좀 과감한 결단을 했으니까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이기고 있는 사업부가 전장사업부예요. 여기서 얼마나 또 시장 지배력을 넓혀갈지 한번 기대감 가지고 앞으로 LG전자 행보 지켜보도록 하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